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명절 끝이라는 게 이렇게 며칠이 한 5일 지난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잘 지내셨죠? 송편 맛있게 드셨습니까? 취하진 않으셨겠죠? 저는 요즘 우리 둘째가 아토피인 관계로 육류를 삼가 조심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거든요. 아이 혼자만 육류를 먹지 않는 것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사실은 지금의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닭고기든 사실은 강아지는 애완견인데 왜 돼지는 안 되죠? 왜 닭은 안 되죠? 왜 소는 안 될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축산업들이 발달을 하면서 공장식 축산업이 발달하면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성장 촉진제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 항생제, 호르몬제 이런 거를 투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닭, 돼지, 소 이 친구들은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살 과정에서도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를 느끼고 굉장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 몸속에서 이미 독소들이 분비를 하고 있다고, 독소들이 온통 지배하고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 독소를 먹는 거예요.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 항생제 뿐만 아니라 독소를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두려움의 그 호르몬,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공포로부터 오는 그런 호르몬들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굳이 그거를 먹지 않고도 충분히 단백질은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시금치 안에도 사실은 단백질이 다 있어요. 모든 식물에. 단지 소량이라는 거죠. 미량이라는 거지, 미량. 하지만 우리는 그 미량으로도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삶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의식 있게 어떤 닭고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의식적으로 먹지 않는 운동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이 지구 살리기에 엄청난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지구가 잘 산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인간들도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이 자연은 정말 진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메랑처럼 우리 인간들이 훼손하고 함부로 여길 때 그 대가를 충분히 우리가 분명히 받아요. 최근에 뉴스에 소금이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소금들이 사실은 미세한 아주 마이크로에 가까운 그런 플라스틱을 가지고 함유하고 있대잖아요. 그 소금에 미세한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편의에 의해서 개발된 그 플라스틱이 우리가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그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속으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편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모든 제품들은 너무 지나침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는 부메랑 같은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성해야 해요. 그러니까 상품을 생산해내는 분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쓰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플라스틱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도 사실 필요하죠. 왜? 우리가 지구 살리기에 그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를 살린다는 건 사실은 지구가 우리 몸이거든요. 인디언 추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죠. 미국의 땅,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땅에 가서 우리가 이 땅을 발견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를 펼치고, 그래서 인디언 추장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땅이 나의 어머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사고 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애틀의 그 추장이. 근데 우리는 그 자본론에 의해서 화폐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땅을 사고 팔므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많은 일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했던 그 다음 이야기죠. 소년과 소녀가 함께 사랑을 나누면 아이가 생길 수 있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선 미리 예방을 해야겠죠. 남자들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콘돔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죠. 콘돔은 얇은 고무장갑의 손가락처럼 생겼고 투명하며 남자들이 사랑을 나누기에 성기가 커졌을 때 그 위에 끼우는 거래요. 모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대죠. 그것을 사려면 약국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그냥 구입하면 된대요. 가능하다면 품질이 가장 좋은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고, 양질의 콘돔은 품질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장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낙태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미리 이렇게 하면. 여자들의 경우에는 피임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자들은 피임기구, 루프를 질에 삽입하거나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수 있다고 해요. 피임약을 사기 위해선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전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의사는 적합한 피임약을 처방하려면 여자들의 생리주기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즉, 2번의 월경 사이에 며칠이 걸리는지 의사들이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에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질문을 하거나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말고 나와서 다른 의사를 찾아가도록 하세요. 또 다른 피임 방법에 패서리를 착용하는 게 있는데, 패서리는 실리콘으로 된 작은 도넛형 기구로 바깥 부분이 부풀어 있대요. 질 내부에 부착시키는 피임 기구로서 의사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모든 패서리의 크기가 같지 않으므로 각자에게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직원이나 사장의 편견에 의해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명백한 차별이고 직원이나 사장의 고리타분한 편견에 의한 부당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게에 가거나 자판기 등 다른 경로로 콘돔을 구입해야 하겠죠. 그런데 콘돔 중에서도 음란물이라고 판매가 금지된 것들이 있는데, 단지 피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는 등 성관계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을 돕는 콘돔들은 음란물이라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분류되는데, 청소년들은 성적 즐거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이상한 구분법인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패서리의 크기가 같지 않으므로 각자에게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고 하네요. 의사들이 적합한 사이즈의 패서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준다고 하네요. 이 기구는 이물감이 심하다는 반응이 없지 않으나 인체에 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여자의 경우 흔히 처녀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처녀성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막이 질 입구에 있어요. 패서리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 처녀막이 찢어져야 한대요. 여자가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질 때 흔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의사 역시 이 처녀막을 찢을 수 있고 깨끗이 씻은 자신의 손으로 찢을 수도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한 여자 환자의 질을 진찰하려면 반드시 이 막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것을 찢게 되면 피가 조금 나는데 조심스럽게 한다면 그리 아픈 것은 아니에요. 피임을 하려면 성관계를 갖기 전에 이 패서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혹은 성관계로 이어질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이것을 착용하는 것이 더 사려 깊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패서리를 사용하기 전에 정자를 죽이는 특수 크림을 그 위에 바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의사가 패서리를 사도록 처방전을 주었다면 틀림없이 그 크림에 대한 처방전도 함께 주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사전에 미리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밤 당장 사랑을 나눌 일이 없더라도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은
뭐 미리 예약하고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니까요.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는 연령 아기들에게 이렇게 그 피임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해요. 뭐 콘돔도 마찬가지고, 내지는 지금 얘기했던 뭐였죠? 저도 이거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패서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릴레는 패서리보다 훨씬 더 작고 패서리보다 더 깊숙한 곳에 부착하는 장치인데요. 한번 부착하고 나면 볼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많은 의사가 이미 한번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자들에게만 이 방법을 쓰게 하는데요. 패서리와 달리 스테릴레는 한번 부착하면 자유자재로 떼어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것을 떼어내려면 다시 의사를 찾아가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것은 패서리보다 훨씬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어떤 사전 준비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피임약은 생리 시기를 제외한 모든 날 매일매일 복용해야 해요. 특정한 피임약은 어떤 여자들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의 피임약이 있으므로 충분히 자신에게 맞는 피임약을 고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생리 주기를 알아야지만 피임약을 복용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불규칙적으로 생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피임약을 복용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혈 상담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귀 이자를 쓰고 혈점을 써서요. 귀 안에 경락이 흐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110개 정도 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 역시 피임을 할 수 있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귀도 필요하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혈침을 방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그 구상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피임약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사들은 아직 나이 어린 여자들에게는 피임약 처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대요. 피임약을 복용하기 위해선 적어도 생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래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나머지 방법들도 다행히 충분히 효과적이래요. 남자는 콘돔을 부착하고 여자는 패서리를 부착한 상태라면 아이가 생길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전무하지요. 남자들은 콘돔 사는 걸 수줍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부끄러워할 건 없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콘돔은 껌 사듯이 흔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자판기에서나 지하철역에서 내지는 역에서 여기저기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콘돔을 살 때에는 언제나 최상의 질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왜요? 사랑하는 애기, 사랑하는 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왜냐면은 낙태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거의 출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출산 후에 우리가 몸을 잘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낙태를 했을 때. 근데 낙태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죠? 누가 됐든. 그래서 사랑을 나누기 전 상대에게 어떤 방식의 피임을 원하는지, 또 상대는 어떤 피임 방식을 사용하는지 묻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임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조그만 글씨도 읽어드릴게요. 여자와 남자가 각자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남자가 피임을 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병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성기 접촉으로 옮길 수 있는 병들은 콘돔의 착용으로 막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니 잊지 말도록 하세요. 그리고 피임을 못한 채 성관계를 가졌는데 임신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후 피임약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약의 종류에 따라 성관계 후 3일이나 5일 내에 복용을 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경구 피임약이래요. 하지만 10에서 15%의 실패 확률이 있기 때문에 100%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복용하는 것이 피임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경우
약국이나 학교 양호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 오늘은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아서 15분이나 걸렸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